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7월과 8월,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해외여행 준비에 바빴을 시기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짧게 휴가를 보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스크도 착용해야 하고 생활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만큼 휴가를 즐기기에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산 캠핑협회 강내환 협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캠핑협회의 협회장이라고 하신다면 캠핑의 달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캠핑을 좀 좋아하시게 되신 건가요? 캠핑은 어려서 일단 학창 시절이나 네. 부모님 따라다녔던 시절을 빼고 정식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다닌 지는 한 네. 17년 정도 됐습니다. 17년 정도의 캠핑 경력이시라면 달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캠핑은 그냥 본인이 네. 좋은 취미이기 때문에 다른 취미나 다른 어떤 활동에 비해서 캠핑의 프로다, 네. 캠핑의 전문가다라는 네. 건 없고요. 그냥 캠핑을 즐기는 저도 그냥 캠핑을 즐기는 캠퍼일 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캠핑의 매력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네. 이제 캠핑은 온 가족이 함께 한 장소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유일한 취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캠핑을 함께 하면서 라이딩을 한다든지 아빠가 좋아하는 낚시도 같이 할 수 네. 있고 등산이나 트레킹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캠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각자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그것이 캠핑의 매력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는 또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좀 타인과의 접촉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캠핑족들이 꽤 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캠핑협회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협회 입장에서나 캠핑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네. 입장인데 일단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좀 폐쇄적인 공간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키즈 카페나 네. 이런 공간을 가지를 못하니까 어떤 곳이든 야외로들 많이 나가셔서 네. 지금 아마 캠핑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굉장히 지금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캠핑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지금 유명한 지자체 캠핑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외에 네. 사설 캠핑장들도 거의 만석이고요. 아마 여름 휴가철이 되면 더 심할 것이고, 굳이 캠핑이 아니더라도 원데이 피크닉 방식으로 네. 간단한 장비들만 들고 어떻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주말이면 어느 곳이라도 지금 사람들이 네. 야외로 많이 몰리는 아하. 그런 시점이에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캠핑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2011년에 60만 명에서 네. 2018년에 600만 명으로 통계청 추산이 나왔고요. 네. 아마 지금은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이제 캠핑을 접어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 이상에서 아마 조금 이제 좀 변동이 좀 있는 것 정도, 그 정도로 네. 알고 있어요. 2011년에 60만 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600만 명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캠핑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캠핑 인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캠핑장의 어떤 공간은 그만큼 따라가기는 좀 힘든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4대강 사업으로 네. 생겨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들, 부산에서도 여러 가지 캠핑장들이 네, 있고 네.
사설 캠핑장들도 이미 10년 전부터, 10년 훨씬 전부터 사설 캠핑장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캠핑 인구가 늘어나는 여기에 비례해서는 캠핑장들이 좀 많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네. 지금 뭐 특히 부산 인근에는 아하.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소규모라도 캠핑장이 좀 더 네네. 좀 확보가 되고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에 캠핑한다고 하면은요 이 짐을 굉장히 많이 싸서 다녀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잠자리라던가 씻는 공간도 참 불편했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전기도 쓸 수 있고 온수 샤워도 가능할 만큼 편리해진 것도 캠핑장의 어떤 캠핑족이 늘고 있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짐을 옮기고 굉장히 불편한 캠핑은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네. 혹은 굉장히 이제 저도 아버지 따라다닐 때는 아버지 따라 짐을 옮기고 이제 뭐 제대로 씻을 공간과 뭐 용변 볼 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곳에서 캠핑을 했었는데 지금 그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진 캠핑장들이 사설 캠핑장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캠핑장이 생기기 시작한 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뭐 온수 시설 그리고 전기 시설, 개수대, 기타 등등의 시설들이 갖춰진 캠핑장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고 네. 뭐 지금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들이 또 굉장히 시설이 또 좋아요. 또 아무래도 공간이 좀 넓게 나오고 네. 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뭐 그런 캠핑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캠핑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이 정점을 찍은 지는 이미 10년 전이고요. 그때 이제 TV 프로그램 뭐 1박 2일 아하, 네. 패밀리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캠핑에 대한 로망이 있던 분들이 네. 이제 그때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때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뭐 사설 캠핑장들은 이미 전기 수도 온수 샤워, 개수대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고 이제 요즘은 아이들 놀이 공간, 놀이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네. 그런 놀이 공간이 있는 캠핑장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놀이 공간이 곧 캠핑장이 좋은 캠핑장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시점이에요. 아무래도 온 가족이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놀이 공간이 또 캠핑장에 마련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캠핑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네. 사실 예전에는 그냥 노지나 계곡 주변에 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그 차박이라고 하죠. 차박이라는 게 차에서 숙박하는 캠핑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박 인구도 꽤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동차 관리법이 이제 개정되면서부터죠. 네네네. 2020년 2월 28일 개정된 캠핑카법 완화로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모든 차량의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뭐 정식으로 등록된 캠핑카 외에 자신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로 이제 차박, 카크닉이라고 하는 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일반 피크닉처럼 그렇게 즐기는 인구도 많고요. 네. 이제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이런 차들은 작은 레이부터 큰 카니발, 요즘에 마스터라는 차량까지 개조할 수 있는 차량들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개조를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네. 또 굉장히 좀 시행착오도 좀 겪고 업체에 맡겨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차박이라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SUV 승용차에다가 네. 평탄 작업만 하는 거예요. 아하. 시트를 젖히거나 폴딩을 시켜서 평탄 작업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평탄 작업이라는 건데 그렇게 평탄 작업으로 사람이 잘 취침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네. 만들어주면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예,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이 요즘 차박을 좀 많이 그리고 오히려 경력이 좀 되신 분이나 시작하시는 분 중에 젊은 층이 이제 작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으니 근데 네. 차박이 조금 이제 제 인원이 차에서 살 수 있는 인원이 2명 이내 혹은 뭐 작은 아이까지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장비들하고 같이 그렇게 즐기는 지금 그런 형태예요. 차박. 네. 가족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차박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네. 있으면 어디든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 공공질서를 네.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캠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는데 개조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만큼 평탄 작업만 한다면 어느 정도 공간이
많이 확보되니까 또 차박을 또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잠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캠핑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올바른 캠핑 문화라던가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또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캠핑협회 협회장으로서 또 캠핑협회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대한캠핑협회라는 대한캠핑협회 산하의 부산단체며 네. 캠핑인의 저변 확대,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캠핑 관련 기업인들과 공조하여 자연보호 활동 그리고 캠핑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네. 캠핑 동호인들도 많아요. 캠핑 동호인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보호 활동에도 힘을 쓰고 일단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캠핑 단체들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네. 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 캠핑협회의 그 회원 수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 협회 회원 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협회 회원은 그냥 한 3,000명 내외고요. 이 부산에 있는 모든 이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가 다 그런 분들을 다 협회에 뭐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뭐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네. 다 협회나 저희가 또 이제 좀 연계를 맺고 있는 동호단체들과 네네.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하. 그거 다 저희 협회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오, 인구가 꽤 많는데요. 이처럼 그 또 한켠에서는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캠핑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부주의한 그 화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고는 사용자 본인의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납니다. 이 본인 우리나라의 모든 취미 활동 외에 모든 사고가 이제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캠퍼들은 이미 선진국 못지않은 일단 성숙된 캠핑을 이미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극히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캠핑 경력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부분들이 이제 사고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치사 장비나 난방 장비 같은 화기를 다루는 장비가 굉장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장비입니다. 이게 본인이 나는 캠핑 경력이 뭐 10년 됐어, 20년 됐어, 맨날 쓰던 장비야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가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항상 발생하게 돼 있고 또 한 겨울철이나 이제 동계, 가을부터 시작하면 이제 텐트에 난방을 하게 됩니다. 네네. 전기장판,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장판도 쓰겠지만 이제 등유나 네. 가스, 난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네.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배기,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환기구를 항상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춥다 보니까 밖에서 나오는 외풍을 막는다든지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것까지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매년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계곡가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여름철이 들어 지금 이제 장마철도 네. 들어오고 한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도 계곡가에는 산악지대, 지리산과 같은 이런 지대는 집중호우가 쨍하고 맑은 날에도 그렇죠. 갑자기 와요. 10분, 20분 사이에 내리는 비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언제 물이 넘칠지 네. 모르죠. 그 상황에 계곡가에 그냥 근처에 아하. 이래 있다가 그냥 쉽사리 사고가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네. 뭐 캠핑장에서는 이제 아이들 안전사고가 덜어 발생을 합니다. 네네.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항상 주시를 하겠지만 부모님들도 쉬러 갔으니까 힐링을 하러 갔으니까 부모님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항상 아이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이제 좀 항상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캠핑장에서만큼은 우리 집 아이, 옆집 아이, 앞집 아이, 남의 집 아이 할 것 없이 아이들 위험한 곳에 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주시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추울 때는 또 난방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계곡 주변에 갑자기 불어나는 물로 인해서 또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안내를 해 주신다면요. 일단 계곡가에는 캠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물놀이를 하러 내려가시는 건 괜찮은데 그 계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는 본인이 일단 지형 파악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위에서 만약에 캠핑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고 일단 장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제 화기류, 이제 네. 가스 버너, 이제 뭐 가스 난로, 등유 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뭐 정해진 그 사용 방법에 맞게 네. 개조 변경하지 말고 네. 사용 방법에 맞게 사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기구는 항상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게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연탄을 피우던 시절에는 가정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지금은 캠핑장에서 진짜 너무 좀 생각지도 안 한 너무 캠핑을 오래 하신 분들도 캠핑장에서 그런 사고가 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즐겁게 떠난 그런 캠핑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정말 힐링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캠핑을 떠났는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소음이라던가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캠핑장에서의 에티켓을 지키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낸다고 뭐 큰 소리로 막 떠든다던가 밤늦게까지 좀 술 한잔 하신다던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비서철 이제 곧 다가오는 비서철에 휴가를 이제 휴가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에티켓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고요. 사실 이제 캠핑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이제 장비를 가지고 캠핑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 매너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고 저도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동호회에서도 항상 좀 일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누군가에게는 오래간만에 진짜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그 캠핑의 그런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또 그냥 쉬러 네. 조용하게 쉬러 가는 사람이 있고 오래간만에 기분도 업되게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소음 문제는 네. 지인과 2팀 이상 가셨을 때 소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가족만 갔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막 그 가족이 굉장히 좀 활기찬 가족이 아니라면 네. 보통 조용하게 계시는데 2팀 이상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기분이 업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텐트 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는 텐트 안에서 누우려고 잘 때 누우면 진짜 밤벌레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좋지만 네.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 뭐 아이는 우는데 엄마는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밤늦게 이제 아이를 달래고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밖에서 또 뭐 본인만의 또 힐링을 하느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늦은 밤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행동이나 늦은 밤 이제 텐트를 보수한다고 팩 망치질을 하거나 이제 매트에 공기를 넣는 펌프의 시끄러운 장비 소리, 네. 음악 소리, 늦은 밤 또는 이른 아침에 아이들의 울음에 그냥 방치하는 이런 부모님들은 모든 이제 이런 행동들을 좀 삼가야 할 행동들이고 최소 매너 타임이 10시에서 11시 사이. 네. 그 이유는 밤 네, 10시에서 11시. 좀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에요. 10시, 네. 11시까지는. 아. 10시, 11시까지는 그래도 웬만하면 이해를 좀 해줍니다. 네. 그 이유는 최소한 음악을 틀더라도 음악은 아예 꺼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작은 소리 들리니까 최소한 이제 말소리도 좀 속삭이듯이 작게 해주시고 또 너무 이른 아침부터 또 나가가지고 막 설거지 하시고 네. 탕탕탕 하시는 분 5시부터 일어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캠핑장 가서 늦잠을 자는 또 이런 여유로움도 느껴봐야 되는데 네. 옆집에서는 아침부터 야, 물 떠온나 뭐 설거지 해라 네. 뭐 치워라 애들 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매너의 하나. 네. 그러니까 나가서 보면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이웃과 새로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네. 좀 존중을 하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그런 에티켓들은 서로 조금 지켜주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캠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캠핑장에서 에티켓을 잘 지키시겠습니다만 또 이 몇몇 분들이 조금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캠핑장에 가면 풀벌레 우는 소리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매너 타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캠핑과 관련해서 옆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캠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캠핑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아,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저것도 장만을 해야 되겠고 그 일명 장비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캠핑 용품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만의 좀 특이한 장비빨이라는 게 네.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등산을 다니시는 뒷동산에 가는데 뭐 고텍스에 맞아요. 굉장히 좋은 장비. 비싼 거 많죠. 그냥 간단한 트레킹 차림으로 뒷동산에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캠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피크닉으로 가셔도 좋고 뭐 1박 이상, 2박 이상 캠핑을 하셔도 좋은데 캠핑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텐트 선택이 제일 네. 중요하고요. 이제 모든 장비는 텐트 외에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 있는 캠핑은 장비라는 거는 이제 취미 활동 중에 장비 중에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게 캠핑일 네. 겁니다. 모든 생활이 장비이고 나가서 밥을 먹고 자고 뭐 취사를 한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그 외에 집을 짓고 모든 게 장비에 네. 들어가니까 숟가락도 장비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캠핑용품 쪽으로만 사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일단 본인이 집에 소유하고 있는 처음에는 텐트를 일단 구입을 하시고 집에 있는 이불, 집에 있는 냄비, 집에 있는 브루스타 이런 기본 장비들만 일단 들고 일단 나가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처음부터 너무 한꺼번에 사려고 욕심내기보다는 하나하나 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고요. 협회장님께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캠핑협회 대표도 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밀양에서 캠핑 페스티벌을 또 개최하셨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로 뭐 정해져 있던 행사도 다 취소된 네. 상태고요. 내년 행사도 어떻게 될지 아직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야 뭐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저희 단체만 진행을 하고자 한다고 네.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자체에 또 협력이 있어야 되니까 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부산에서도 만약에 코로나19가 조금 조용해진다면 네. 부산에서도 이제 그런 행사 이제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네. 그런 그래요. 생각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그 삼라 오토 캠핑장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장님 보시기에 우리 부산 캠핑 즐기기에 좋은 도시인가요? 부산은 우리나라 대표 해양 도시고 뭐 캠핑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산에도 캠핑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부산에서 이 인구가 오히려 타 지역으로 나가는 가까운 뭐 밀양, 청도, 그다음 경북, 포항 뭐 이쪽으로 캠핑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부산 지자체 캠핑장 중에 4대강 사업으로 생겨난 삼락이 제일 오래됐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대저 캠핑장 그리고 이제 송도 오토 캠핑장 그 외에 이제 부산항 캠핑장도 있고요. 네. 부산에도 이제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캠핑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설 캠핑장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도시이고 요 도심의 캠핑장을 이제 짓는다는 게 굉장히 비용적인 네. 땅값이 일단 다 지역보다 비싸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해변가 주위나 이제 부산 이제 요 근처 지자체 보유 토지나 이런 가까운 구동야영장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는 이제 뭐 증축인지 뭐 네. 술인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뭐 소규모 캠핑장이라도 좀 많이 생겨서 네. 외부의 캠핑 인구들이 좀 부산으로 많이 좀 찾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대현 협회장님 캠핑 경력이 17년이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곳을 다니셨을 텐데 어떠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장소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억에 남는 캠핑 장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즘에 생기는 캠핑장들은 사실 정해진 구역에 자기 구역으로 줄을 그어놓고 네. 그 안에 여기는 내 구역이다. 그리고 바로 옆집 이렇게 붙어 있는 캠핑장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불법이었죠. 산을 층을 내서 만들었던 사설 캠핑장들도 좀 지금은 이미 없어졌지만 네. 그런 캠핑장들은 독립적인 공간이 좀 보장이 됐었던 캠핑장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캠핑장이라면 덕유대라는 덕유산 자락에 있는 덕유대 캠핑장이 아마 그런 그냥
파쇄석이라는 그런 돌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흙바닥 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캠핑장들이 저는 아직도 네. 좋고 갈 수만 있다면 그런 좀 멀어서 못 가는데 갈 수만 있다면 그런 캠핑장들을 주로 찾고요. 부산권보다는 사실 부산 인근에 네. 사설 캠핑장들이 좀 좋은 데들이 많아요. 네. 뭐 각 지역마다 뭐 경치나 뭐 관광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주는 매력은 100%다 틀립니다. 네. 부산은 이제 해변이 있고, 근데 해변이 있으나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은 송도 캠핑장밖에 없어요. 네. 이제 해변의 캠핑장들이 부산에 조금 들어서 네네. 준다면 아니면 해변을 볼 수 있는 뷰가 있는 그런 캠핑장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부산 일단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캠핑장이고 가족이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집사람과 뭐 이렇게 지인들과 같이 올 수 네. 있는 캠핑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앞으로 또 우리 부산 캠핑협회 협회장으로서 많은 계획들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부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제1의 해양 도시이고 관광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캠핑하는 인구들은 부산보다는 타 지역으로 많이 캠핑을 다니고 있는 현실이고요. 부산도 바닷가 인근 또는 부산시가 보유한 토지들을 활용해서 네. 부산 시민들이 3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이런 캠핑장들이 좀 도심에도 많이 좀 생겨나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인근 타 지역부터 관광차 오시는 분들도 부산에서 캠핑을 하시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캠핑장들이 인근의 구석구석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좀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네. 캠핑장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언제든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늘어나고 있는 캠핑족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산은 이제 캠핑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취미고 가장 또 항상 곁에 네. 두고 언제라도 주말이면 들고 나갈 수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이제 개인의 안전 수칙과 이제 공유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캠퍼들 간의 기본 매너만 잘 지켜주시고 갖춰주신다면 이제 즐거운 캠핑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네. 올여름도 예년보다 많이 더울 걸로 예상하고 네. 그만큼 산, 계곡, 바다로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이제 캠핑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캠핑을 하실 때 조금 더 안전에 좀 주의를 하시고 쓰레기, 특히나 쓰레기는 항상 네. 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런 이제 에티켓 정도는 갖추고 올여름도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캠핑협회 강내환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올여름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연 속에서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캠핑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캠핑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동의 장소인 만큼 서로에게 에티켓을 지키는 올바른 캠핑 문화가 필요하겠고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생활 속 거리 지키기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